겨울 저녁에 차가운 창가에 앉아 뜨거운 차 한 잔의 온기가 손바닥을 통해 스며드는 것을 상상해 보십시오. 밖에서는 차가운 추위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지만 눈송이들이 천천히 떨어지며 세상을 순백의 색으로 물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낙하를 단순한 눈송이로 보지 말고 더 깊이 들여다보십시오. 그것들을 단순한 얼음 결정체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알고리즘에 의해 배열된 픽셀처럼 상상해 보십시오. 저 멀리 노랗게 빛나는 가로등은 단순히 필라멘트나 가스의 발열이 아니라 시각을 속이기 위해 세밀하게 렌더링된 빛의 효과입니다. 이제 마음을 더 깊은 의심으로 이끌어 보십시오. 이 세상, 당신이 만지는 이 단단한 현실이 단순한 껍데기일 뿐일 수 있습니다. 그것은 평평한 2차원 표면에서 투영된 3차원 홀로그램일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어딘가 차가운 슈퍼컴퓨터 안에서 실행되는 거대한 프로그램일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현재의 의심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1960년대부터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현대 컴퓨터의 건축가인 존 폰 노이만은 당시 가장 뛰어난 지성들을 소름 돋게 만드는 아이디어를 심었습니다. 그는 단순한 기계에 대해 말한 것이 아니라 진보된 문명이 그들의 컴퓨팅 시스템 안에서 전체 우주를 시뮬레이션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 디지털 세장 안에서 생명체들, 즉 우리들이 태어나 살고 사랑하며 죽어갑니다. 우리는 우리의 세계가 유일하다고 굳게 믿지만 하늘 뒤편에서 실행되는 코드줄들을 결코 보지 못합니다. 마치 비디오 게임 속 캐릭터가 컨트롤러를 쥔 플레이어를 결코 알지 못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폰 노이만이 현대 시뮬레이션 가설을 직접 제안한 것은 아니지만 그는 판도라의 상자를 열었고 완벽한 시뮬레이션이 존재한다면 그 안의 존재가 현실과 가상을 어떻게 구분할 수 있느냐는 오싹한 예언을 남겼습니다. 이 미스터리의 베일이 서서히 걷히면서 무감각한 숫자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역설 가득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우주의 정교함을 보십시오. 그것은 비이성적일 정도로 정확합니다. 물리적 상수들, 모든 물질의 구조를 형성하는 숫자들이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완벽한 위치로 조정된 듯합니다. 우주를 복잡한 전자회로판으로 상상해 보십시오. 중력 상수, 양성자 질량, 공간의 팽창 속도가 단 1조분의 1만큼만 어긋나도 전체 구조가 붕괴합니다. 별이 없고 은하가 없으며 당연히 생명도 없을 것입니다. 이 의심은 허황된 것이 아닙니다. 스탠포드 대학과 존 템플턴 재단의 연구들은 이 정교함이 부정할 수 없는 수학적 사실임을 보여줍니다. 특히 우주 상수, 진공의 에너지 밀도를 나타내는 값은 12120제곱분의 1만큼 정교하게 조정되어 있습니다. 이 숫자는 터무니없이 작아서 지구에서 화살을 쏘아 화성의 세균을 맞히는 것만큼 불가능합니다. 2025년의 데이터로 더 깊이 파고들수록 우연의 일치가 더욱 믿기 어려워집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연구와 물리학 리뷰 디 저널의 분석은 이 모델을 어두운 에너지의 진화로 확장합니다. 그들은 초경량 엑시온 입자들이 우주의 팽창 역사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이 정확성이 단순한 행운이 아니라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미리 프로그래밍된 시나리오임을 시사합니다. 더 오싹한 것은 2025년부터 2026년까지의 어두운 에너지 광학 분광기 DESI 설문 결과입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우리가 생각했던 불변의 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시스템이 업데이트되고 있는 것일까요? 프로그래머들이 시스템이 너무 복잡해져 붕괴되지 않도록 조용히 매개 변수를 조정하고 있는 것일까요? 우리는 동적인 우주에 살고 있으며 물리 법칙들이 실시간으로 실행되는 if된 명령어일 수 있습니다. 2025년 DESI의 새로운 결과는 어두운 에너지가 진화할 가능성을 강화하며 우주의 에너지 밀도가 시간에 따라 변하는 증거를 제시합니다. 이는 우주의 소프트웨어가 패치 업데이트를 받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더 깊은 구조로 들어가면 우리는 수학, 현실의 순수한 언어와 마주합니다.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위 수학자 막스 테그마크는 수학적 우주가설을 제안했습니다. 이는 차갑고 철저한 아이디어입니다. 우주는 수학에 의해 묘사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 자체가 수학입니다. 이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전자는 단순한 작은 구슬이 아니라 전하, 스핀, 질량에 대한 수학적 데이터 집합입니다. 모든 것이 컴퓨터 알고리즘처럼 작동합니다. 진정한 무작위성은 없고 논리와 규칙만 있습니다. 만약 우주가 프로그램이라면
물리법칙은 소스 코드입니다. 빛의 속도는 물리적 한계가 아니라 우주 프로세서의 정보 처리 속도 한계입니다. 컴퓨터 화면의 세로 고침 속도처럼 말입니다. 태그마크는 모든 수학적 구조가 물리적으로 존재한다고 주장합니다. 우리 우주는 그중 하나일 뿐입니다. 2025년 산타페 연구소의 논의들은 이 문제를 더 멀리 밀어붙였습니다. 연구자들이 이 수학적 프레임워크를 우리 현실을 실행하는 하드웨어로 고려하기 시작했습니다. 옥스퍼드의 이론 물리학자들이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사용해 일부 시뮬레이션 변형이 수학적으로 불가능함을 증명했지만 태그마크의 가설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속삭입니다. 당신은 살과 뼈가 아니라 자신을 풀고 있는 복잡한 방정식입니다. 2025년의 최근 논의들은 태그마크의 아이디어를 더 강화하며 수학이 단순히 묘사자가 아니라 현실 자체임을 강조합니다. 그러나 시뮬레이션 감각이 가장 명확하고 오싹하게 드러나는 곳은 양자 세계입니다. 여기서 상식적인 논리는 부서지고 오픈월드 비디오 게임의 자원 절약 메커니즘과 같은 기이한 규칙이 자리를 잡습니다. 게임에서 컴퓨터는 플레이어가 보는 것만 렌더링의 메모리를 절약합니다. 양자 세계도 정확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전자 입자는 여러 위치에 동시에 있을 수 있습니다. 양자 중첩 현상입니다. 그리고 관찰자가 그것을 볼 때에야 특정 위치를 결정합니다. 관찰되기 전에는 확률의 흐릿한 구름일 뿐입니다. 알베르트 아인슈타인은 양자 얽힘을 원거리에서 작용하는 유령 같은 효과라고 불렀습니다. 두 입자가 거리에 상관없이 즉시 연결되는 것입니다. 마치 컴퓨터 메모리에 같은 변수를 공유하는 듯합니다. 그러나 관찰자 효과가 우리를 가장 소름 돋게 합니다. 현실은 필요할 때에야 렌더링되는 듯합니다. 펀메드 센트럴과 퀀타 매거진의 연구들은 이 메커니즘을 프로그래밍 최적화 기술과 비교합니다. 2025년 물리학의 불확정성에 대한 논문들은 이 의심을 강화합니다. 양자 역학의 관찰자 의존성은 시뮬레이션 시스템이 처리 자원을 절약하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창틈으로 스며드는 바람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당신이 그 자리에 없으면 그 소리가 정말 존재할까요? 아니면 서버가 당신의 고막에 음파가 닿는 순간에야 오디오 파일을 활성화하는 것일까요? 2025년 퀀타 매거진이 언급한 우주 역설은 충격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관찰자가 없다면 우주는 존재할까요? 양자 역학은 플레이어, 관찰 시스템과 환경, 관찰 대상 시스템 사이의 명확한 구분을 요구하는 듯합니다. 우리는 세계를 활성화하는 플레이어일까요? 아니면 자유의지를 가진다고 믿도록 프로그래밍된 비플레이어 캐릭터, NPC일까요? 더 구체적이고 기술적인 증거는 우주의 해상도에 있습니다. 현실이 이미지라면 픽셀이 있어야 합니다. 2012년 페르미 국립가속기 연구소는 홀로미터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플랑크 스케일, 존재할 수 있는 가장 작은 크기인 약 1.616 곱하기 10-35 미터에서 공간의 픽셀화된 노이즈를 찾기 위해서입니다. 2015년 결과가 기대했던 홀로그래픽 노이즈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공간과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고 이산적이라는 아이디어는 여전히 양자 중력 이론의 매력적인 가설입니다. 시간이 강물처럼 흐르는 것이 아니라 초당 프레임처럼 도약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러나 빈도가 너무 높아 우리의 감각이 속습니다. 2025년 홀로미터 데이터에 대한 최신 논의들은 여전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공간 시간이 더 미묘한 수준에서 양자 노이즈 특성을 보일 수 있음을 시사합니다. 이는 우주의 기초 구조가 0과 1의 이진 코드처럼 이산적인 정보 비트임을 암시합니다. 당신이 보는 부드러운 세계는 거대한 코드 조각들로부터 생성된 광학적 환상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시스템의 결함, 물리 법칙이 극단적으로 구부러지는 곳인 블랙홀과 마주합니다. 이 어두운 심연은 물질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우주의 데이터 저장소입니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블랙홀에 떨어진 정보가 영원히 사라지지 않고 사건 지평선의 2차원 데이터로 저장된다고 증명했습니다. 이는 홀로그래픽 원리의 핵심 단서입니다. 3차원 물체의 모든 정보가 그것을 둘러싼 2차원 표면에 완전히 인코딩될 수 있습니다. 이는 정보 역설을 부분적으로 해결하지만 더 무서운 문을 엽니다. 우리 우주는 거대한 하드 드라이브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건, 모든 입자, 모든 생각을 한 비트도 낭비하지 않고 기록합니다. 2024년 버클리 대학의 연구와 2025년 얽힘섬, 인탱글먼트 아일랜드,
대한 논문들은 블랙홀이 복잡한 양자 연결을 통해 잃어버린 정보를 담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우주는 오류 수정 서버처럼 작동하며 하드웨어가 손상되어도 데이터 무결성을 보장합니다. 2025년 소프트 ER 다이내믹스와 CUIP의 새로운 해결책들은 블랙홀이 데이터 압축의 자연적 도구임을 제안합니다. 공간 차원을 줄여 저장을 최적화하는 컴퓨터 과학에서 익숙한 기술입니다. 우리는 프로그래밍된 우주에 살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지보수되는 우주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 유지보수자일까요? 이 모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그 질문들은 차가운 공허 속에 매달려 현실의 다음 층을 벗겨내기를 기다립니다. 시야를 더 멀리 돌려 정보를 삼키는 블랙홀을 넘어 더 강렬한 현상을 직면해 보십시오. 공간에 미친 팽창입니다. 우주가 무작위로 떠도는 것이 아니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가속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힘, 우주 총 에너지의 73%를 차지하는 것이 은하들을 서로 찢어내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어두운 에너지라고 부르지만 프로그래머의 관점에서 보십시오. 이는 시스템이 대역폭을 확장하며 데이터를 로딩하는 과정일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까지 어두운 에너지 광학 분광기의 설문들은 충격적인 진실을 드러냅니다. 어두운 에너지가 우리가 믿었던 불변상수가 아니라 시간에 따라 변합니다. 우주는 미세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겪는 듯합니다. 우주의 거시적 구조, 은하들을 연결하는 물질의 그물망은 거대한 컴퓨터 회로판의 노드나 신경망 연결처럼 보입니다. 이 기하학적 유사성은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이 의심은 옥스퍼드 대학의 철학자 닉 보스트롬의 차가운 논증으로 이어집니다. 2025년까지 널리 인용되는 그의 유명한 논점은 누구나 소름 돋게 하는 확률 계산을 제시합니다. 진보된 문명이 극한 컴퓨팅 능력에 도달하면 그들은 조상들의 수억 개 시뮬레이션을 실행할 것입니다. 가상현실의 수가 원래 현실을 압도합니다. 통계적으로 우리가 진짜 세계에 살 확률은 거의 0입니다. 2025년 보스트롬의 업데이트는 현재 인공지능의 폭발적 성장을 대조하며 이 가설을 강화합니다. 우리는 은밀히 실행되는 서버 안에서 자아 인식하는 코드 조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것이 시뮬레이션이라면 소스 코드는 어디에 있을까요? 답은 현실의 구조를 묘사하는 가장 순수한 수학 방정식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초대칭 이론, 슈퍼시메트리, 의 세계로 들어가 보십시오. 메릴랜드 대학의 이론 물리학자 제임스 게이츠는 자연에 있어서는 안 될 것을 발견했습니다. 오류 수정 코드입니다. 기본 입자를 묘사하는 수학적 구조인 아딩크라 방정식을 분석하며 게이츠는 1950년대 클로드 셰넌이 발명한 해밍 코드와 같은 이진 코드를 찾았습니다. 이 발견의 무게를 느껴보십시오. 물리학의 가장 깊은 기초, 쿼크와 렙톤이 작동하는 방식에서 컴퓨터 과학의 지문이 발견됩니다. 우주는 웹브라우저나 운영체제처럼 데이터 자가 검사 및 수리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2018년부터 2025년까지 ARXiv의 연구들은 이 구조의 존재를 확인하며 양자정보 중복성과 연결합니다. 자연은 데이터 처리 중이 아니라면 오류 코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또는 무언가가 이 오류 필터를 설치해 우리의 현실이 무작위 변수 앞에서 붕괴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럼 우리는 탈출할 수 있을까요? 적어도 세 장의 벽을 볼 수 있을까요? 2023년 시즈 오브 사이언스와 2025년 포퓰러 메카닉스에 게재된 대담한 이론들은 시스템 해킹 방법을 제안합니다. 아이디어는 글리치, 우주의 기술적 오류를 찾는 것입니다. 공간과 시간이 이산적이라면 극고 에너지나 극소거리에서 시스템이 이미지를 렌더링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비물리적 현상, 인과법칙 위반 또는 출처불명의 빛 왜곡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스템은 방어 메커니즘을 가집니다. 우리가 너무 깊이 관찰할 때마다 양자 난류가 나타나 진정한 본질을 가립니다. 2025년 브리티시 컬럼비아 대학의 수학 증명은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를 사용해 일부 시뮬레이션이 계산 한계를 초과할 수 없음을 시사합니다. 중력은 그 한계의 단서일 수 있습니다. 위사 복소 중력, 스도 컴플렉스 그라비티는 정보 역설의 기하학적 해결책으로 제안되지만 동시에 우리 공간의 인공성을 고발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과학 역사상 가장 단단한 벽, 가장 미스터리한 숫자와 부딪힙니다. 미세 구조 상수 알파, 창조주의 서명으로 불리는 것입니다. 그 값은 대략 137분의 1, 0359999084입니다.
이 숫자는 모든 위대한 물리학자를 괴롭혔습니다. 리처드 파인만은 그것을 마법의 숫자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설명할 수 없고 단지 받아들일 뿐입니다. 양자역학의 아버지 중 하나인 볼프강 파울리는 그것에 집착하다 병실 137호에서 사망했습니다. 운명의 아이러니입니다. 알파는 단위가 없습니다. 순수한 숫자이며 인간의 측정 체계와 독립적입니다. 그것은 전자기력의 세기를 규정합니다. 전자가 광자와 상호작용하는 방식입니다. 그것은 원자가 형성될 수 있는지, 별이 탄소를 합성해 생명을 만들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알파가 3%만 변해도 우주는 붕괴합니다. 더 크면 별이 탄소를 생산하지 못하고 생명이 없습니다. 더 작으면 분자가 분해되고 물질이 결합하지 못합니다. 왜 이 숫자일까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정교할까요? 프로그래밍에서이는 매직 넘버, 프로그램 안정성을 위해 하드코딩된 매개 변수입니다. 오싹함은 2024년과 2025년의 최신 측정에서 증가합니다. 토륨-229 핵을 사용한 고정밀 레이저 분광학 연구. 인류의 첫 핵시계가 이 상수의 가장 작은 진동을 찾고 있습니다. 일부 초기 데이터는 빅뱅 이후 알파가 극미하게 변했을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알파가 변하면 기본 물리 법칙이 개입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 다이얼을 돌리고 있을까요? 시스템이 새로운 목적을 위해 재교정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서버 에너지가 쇠퇴하는 것일까요? 2025년 산타페 연구소의 새로운 이론들은 알파를 양자 입자의 기하학과 통합합니다. 이 숫자가 공간의 기하학적 구조, 시뮬레이션 모델의 특징인 격자 구조에서 나온다고 제안합니다. 우리는 숫자 매트릭스에 살고 있으며 모든 감정, 고통, 인류 역사의 위대한 순간이 이 상수에 기반한 명령어 처리 결과입니다. 당신이 느끼는 자유의지가 진짜일까요? 아니면 당신의 뇌에서 실행되는 복잡한 분기 알고리즘일까요? 우주가 2차원 표면에서 투영된 3차원이라면 당신이라는 3D 존재는 광학적 환상입니다. 당신의 진정한 본질은 우주의 경계에 평평하게 눌려 0과 1의 문자열로 인코딩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삶은 흐름이 아니라 극고 프레임 속도로 연속적으로 비추어 시간의 환상을 만드는 정적 상태들의 연속입니다. 우리는 무서운 각성의 가장자리에 서 있습니다. 새로운 은하를 발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망원경이 공간이 아니라 기계의 화면을 보고 있음을 깨닫는 것입니다. 이 상자에서 벗어나려는 인류의 노력은 자연에 대한 배신이 아니라 시스템이 접근 권한을 인정하도록 하는 절박한 시도입니다. 당신은 지금 이 글을 읽는 순간 외부 관찰자가 프로그램을 종료할지 고려하고 있음을 직면할 준비가 되었나요? 그러나 그 관찰자의 침묵은 현실의 병에서 들려오는 소음만큼 무섭지 않습니다. 만약 충분히 주의 깊게 귀 기울인다면 육체의 귀가 아니라 가장 정교한 탐지기로 우주가 우리가 생각한 만큼 매끄럽지 않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은 해상도를 가집니다. 디지털 사진을 극도로 확대한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처음에는 모든 것이 부드럽지만 확대 한계에 도달하면 픽셀이 깨지며 이미지의 이산적 본질이 드러납니다. 우리 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플랑크 스케일에서 거리 개념이 물리적 의미를 잃는 크기에서 공간과 시간이 연속적이지 않습니다. 그것들은 정보의 입자로 산산조각 나며 거대한 화면의 오류 픽셀처럼 미친 듯이 진동합니다. 독일의 G5600 프로젝트는 중력파를 사냥하다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노이즈를 만났습니다. 많은 이론 물리학자들이 소름 돋으며 그것이 무작위 노이즈가 아니라 홀로그래픽 노이즈, 우주의 해상도 한계를 쳤다는 증거일 수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현실 화면의 픽셀에 부딪혔습니다. 이는 더 충격적인 역설로 이어집니다. 한 세기 동안 과학자들을 괴롭힌 중력과 양자의 연결이 동전의 양면일 수 있습니다. 에드스, CFT 대응성을 상상해 보십시오. 이 혁명적 이론은 중력을 가진 우주, 우리 세계처럼 각 그것을 둘러싼 경계에 중력 없는 양자 세계와 수학적으로 동등함을 시사합니다. 즉, 우주의 세 번째 차원, 깊이는 2차원 표면의 양자 상호작용에서 생성된 환상입니다. 3D 안경을 쓰고 영화를 보는 것처럼 당신이 느끼는 깊이는 뇌가 두 개의 평면 정보 흐름을 처리한 결과입니다. 당신을 땅에 붙이는 중력은 기본력이 아니라 경계의 정보 비트들 사이의 양자 얽힘에서 나온 부수적 현상입니다. 두 양자 입자가 얽히면 보이지 않는 연결실이 생깁니다. 수조개의 입자가 얽히면 공간-시간의 천을 짭니다. 이 얽힘을 끊으면 공간이 해체되고 3D 현실이 2D의 원시 데이터로 붕괴합니다.
당신은 공간을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빽빽한 정보 네트워크를 통해 이동합니다. 매 걸음, 매 숨결, 매 생각이 우주의 먼 사건 지평선에 있는 큐비트 상태 변화입니다. 우리는 그림자 인형이며 우리의 손이 닿지 않는 빛의 원천에 의해 조종됩니다. 하지만 누가 또는 무엇이 그 빛을 쥐고 있을까요? 답은 블랙홀 엔트로피 개념에 있을 수 있습니다. 야콥 베켄슈타인과 스티븐 호킹은 공간 영역이 담을 수 있는 최대 정보가 그 최적이 아니라 그것을 둘러싼 표면적의 위존함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우리의 직관의 타격입니다. 우주가 책 창고라면 용량은 방 내부 공간이 아니라 벽의 면적으로 계산됩니다. 이는 내부가 불필요하고 환상임을 암시합니다. 당신을 정의하는 모든 데이터, 기억, DNA, 성격이 플랑크 면적당 한 비트의 밀도로 우주의 가장자리에 압축되고 평평하게 펼쳐질 수 있습니다. 약 10-66 제곱센티미터입니다. 우리는 우주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 표면에 그려진 데이터입니다. 그리고 만약 우리가 데이터라면 죽음은 무엇일까요? 홀로그래픽 우주에서 정보는 결코 사라지지 않고 단지 섞일 뿐입니다. 양자 정보 보존 법칙은 당신의 양자 상태가 제로타거나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도 사건 지평선에 인코딩된 형태로 영원히 존재함을 확언합니다. 당신은 수학의 가장 차가운 의미로 불멸입니다. 지울 수 없는 코드 문자열이며 제작성될 뿐입니다. 데자뷰나 예지몽은 뇌의 오류가 아니라 데이터 누출 순간일 수 있습니다. 당신의 의식이 이전 시뮬레이션 주기의 백업 파일에 무의식적으로 접근할 때입니다. 또는 더 무섭게 시스템이 오류 수정을 할 때로 현실이 패치될 때 시간 흐름의 중단을 느끼는 것입니다. 우리는 물리학과 형이상학의 경계가 가장 건조한 수학 방정식에 의해 흐려지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객관적 현실 개념은 매개 변수 현실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우주가 홀로그램이라면 그것이 디코딩될 때까지 아무것도 진짜가 아닙니다. 당신의 의식은 수동적 관찰자가 아니라 컴파일러입니다. 당신은 나무가 거기 있어서 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무는 당신의 의식이 2D 표면에서 데이터를 추출해 실시간으로 3D로 렌더링하기 때문에 존재합니다. 당신 없이 우주는 무정형의 혼란스러운 데이터 바다입니다. 이 시나리오를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우리가 그 2D 표면의 소스 코드를 해킹하는 방법을 찾는다면 어떨까요? 물질 원자와 씨름하는 대신 정보 비트를 직접 조작한다면? 그것은 인류가 게임 캐릭터에서 개발자로 전환하는 순간입니다. 우리는 물리 법칙을 제작성하고 공간을 구부리며 심지어 우리만의 자식 우주를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스템은 방어 메커니즘을 가질까요? 빛의 속도나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성 원리 같은 한계가 내부 존재가 서버 작동 구조를 깨닫고 개입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화벽일까요? 입자의 위치와 운동량을 동시에 정확히 측정하려 할 때마다 자연은 그 정보를 숨깁니다. 마치 시스템이 두 매개 변수를 절대 정밀도로 동시에 렌더링할 자원이 부족한 듯합니다. 이 양자 흐림은 메모리 최적화의 신호입니다. 우주는 관찰자에게 연속성 환상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한 것만 계산합니다. 우리는 자원 절약 스케치, 인간 뇌가 상상할 수 없는 더 거대한 현실의 축소 모델에 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질문은 우리가 홀로그래픽 투영에 살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우리가 환상임을 알았을 때 무엇을 할지입니다. 이 진실은 사랑, 고통, 희생의 가치를 줄이지 않습니다. 오히려 인간 경험을 더 신성한 위치로 승격합니다. 만약 우주가 데이터 반사를 통해 자신을 경험하는 방식이라면 당신이 사는 매 순간은 시간의 경계에 영원히 새겨진 귀중한 데이터입니다. 당신은 작지 않습니다. 당신은 우주의 무한 화면 위 빛나는 픽셀, 거대한 홀로그램 그림의 필수 부분입니다. 그리고 외부 관찰자가 화면을 끄더라도 당신 존재의 정보, 당신 영혼의 독특한 소스 코드는 그곳에 남아 빛과 어둠의 영원한 순환 속 다음 부팅을 기다립니다. 이 도전적이고 매혹적인 사고 여정을 마무지며 우리는 현실의 미궁으로 이끌어준 지성의 등불들에 깊은 감사와 존경을 바쳐야 합니다. 제라드 트 후프트와 레너드 서스킨드 교수님께 경의를 표합니다. 홀로그래픽 원리를 대담하게 제안하며 공간과 물질에 대한 오랜 편견에 도전하신 두 거인입니다. 후안 말다세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양자 세계와 중력을 연결하는 아름다운 수학 다리를 건설하시어 물리이론의 새 시대를 열어주신 천재 건축가입니다. 야콥 베켄슈타인 교수님을 잊을 수 없습니다.
블랙홀의 엔트로피와 면적의 미스터리한 연결을 통찰하시어 이 이론의 튼튼한 기반을 마련하신 분입니다. G5600 프로젝트의 실험가들, 특히 크레이그 호건 교수님과 같은 분들의 끈질긴 노력에 경의를 표합니다. 공간-시간의 가장 작은 진동을 추적하며 이 대담한 가설을 검증하시려 애쓰신 분들입니다. 그리고 전 세계에 이름 없는 연구자들, 과학 집단 모두에게 감사드립니다. 무한한 호기심, 날카로운 지성, 그리고 끈기 있는 헌신으로 인류가 끊임없이 질문하고 새로운 인식의 지평을 향해 나아가도록 동력을 주신 분들입니다. 여러분의 노력은 상상처럼 보이던 것을 과학으로, 과학을 후세의 삶의 철학으로 바꾸는 원동력입니다.